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예,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냥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공인중개사라는 걸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자격증을 드디어 땄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한 세 가지의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뷰죠. 예, 또가 꽤 높았는데, 체감 난이도만 높았지 실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보시죠. 제가 일단 공부 시작한 계기는요, 네, 2020년에 제가 이사 좀 가보려고 했어요. 이사 좀 가보려고 했는데, 이때 아파트 가격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없이 급등해서 이사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끌이나 비투는 하지 않고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있었죠. 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 이사를 가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걸 좀 알아보던 찰나에 이제 부동산이 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왕에 공부할 거 그냥 자격증 한번 따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9월에 공인중개사였죠. 서경석 형님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서경석 형님이 친필로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필 합격이라고 사인 해주셨고, 제가 기운을 받아서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요. 동시에 시험 봐도 되고, 한 번 시험 볼 때 1차만 따로 보고 2차만 따로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입장이니까 6개의 그 5개의 과목이죠. 여기 1번, 2번, 여기 1, 2, 3번 5개의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냥 간단하게 1차 따로 10월 21년에 1차 따로 시험 보고요. 22년이죠. 22년도에 33회 공인중개사 2차를 보고 둘 다 이제 합격을 해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계로는 75점이죠. 그 다음에 민법이 67.5점 맞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90점 맞았고요. 공법과 세법은 57.5점을 맞아서 뭐 60점 이상 합격인데요. 71점, 68점 맞아서 합격했습니다. 보통 뭐 절대평가기 때문에 90점, 100점이 필요가 없죠. 뭐 여기가 만약에 40점 맞은 경우라면 여기는 이제 80점을 맞아야 되겠죠. 80점 이상 받는 점수는 이제 쓰레기통에 가는 점수잖아요. 어차피 80, 40 하면은 합이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뭐 높은 점수가 그다지 필요가 없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시험 봤던 것 중에 부동산 학계로는 난이도가 중짜였어요. 그냥 풀면서 좀 잘 풀린다,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법은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민법에서 41번부터 44번까지 모르는 지문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냥 제끼고 45번 한 장 넘겨서 45번부터 풀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고, 중개사법을 풀면서 잘 풀린다, 공법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라고 미리 마음으로 예상을 하고 공법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었는데 답까지가 5가지라면은 정확한 정답은 하나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 4개가 생판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도 많이 나오고, 아예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는데 애매하게 알면은 정말 이거 헷갈리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은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시법과 세법, 특히 세법이 거의 헬리 수준이었어요. 예, 무슨 말 한지를 모르겠고 일단 아는 것만 딱 풀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그냥 이게 1차를 붙었는데 2차를 떨어지면 내년에 1, 2차 같이 봐야 될 텐데 이걸 해야 될까, 그냥 이 정도까지 공부했으면 상식 정도만 알면 되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시험장을 빠져나왔죠. 시험장 빠져나오고 이제 가채점을 한 결과 아까랑 똑같은 점수, 정말 세상에 똑같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250만 원짜리 문제가 있었죠.
250만 원 조건이 없으니까 여러 개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저도 이의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1차에서 1차 1교시에서 두 문제, 그리고 2차 2교시에서 세법에서 한 문제가 이제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이건 제가 찍어서 맞은 문제라 저랑 뭐 별 관계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예. 난이도를 한번 보죠. 제가 시험 봤던 1차, 여기가 1차인데요. 1차 32회 때 1차가 합격률이 21.35%였고 2차를 시험 봤던 33회 합격률이 31.59%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째 높은 합격률이네요. 여기서 37%가 있고, 제가 모든 학원 강사들이나 저도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시험이 21% 정도 나올 것 같다, 합격률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36%가 한 번 시험이 나왔을 경우에 이때 너무 많이 배출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 해 시험은 좀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22%를 내거든요. 이 정도 합격률을 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실패했지. 25%가 기준이니까 실패해가지고 합격자 수를 좀 더 늘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21%가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했고, 많은 강사분들도 시험지를 보면서 막 화도 내고, 그렇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격률이 세상에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했으니까 뭐 땡 끝난 거고요. 올해 시험 준비하실 분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요. 보통 큐넷이나 이런 데서 25%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25%가 넘은 합격률이면 올해 그 이하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2년 연속 거의 30%의 합격률이 나왔다는 것은 내년에 떨어뜨릴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내년 시험은. 그렇습니다. 성별 합격률 한번 통계를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최종만 볼게요. 최종만 1차는 빼고 15만 명이 응시해서 대상인데, 이 중에 한 6만 명은 집에 갔네요. 안 오시든가. 그 중에 합격을 2만 7천 명 돼서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로 따지거든요. 31.59%가 됐고, 여성분들은 좀 더 높아요. 남성분들은 좀 더 낮아요. 아마 이게 직장인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여성분들이 좀 더 문과적인 머리가 여성분들이 좀 더 뛰어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이별로 볼게요. 나이별 합격률을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가장 시험을 많이 보네요. 예. 특히 40대가 시험을 가장 많이 봐요. 합격률로 따지니까 20대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역시 젊으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나 봐요. 30대, 40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평균 합격률보다 상위에 있는 합격률을 말하는 거고요. 자, 50대부터 특히 60대가 넘어가니까 합격률이 많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90대도 한 분이 계시네요.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세상에 1차 때도 머물러 있으셨고 2차 때도 머물러 있으셨네요. 예. 10대도 시험을 봤는데요. 10대 합격률은 15%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도 참 존경스럽네요. 예, 10대와 90대 존경스럽습니다. 예, 보통 3, 40대가 많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동차와 2차를 한번 보죠. 2차 시험 합격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동차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 보니까 1897명이고요. 작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한 학생들, 그러니까 저같이 2차만 올해 본 사람들이 합격한 인원수가 17,019명이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자 수가 나왔습니다. 다시 체감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31%의 합격률이었죠. 2차 시험이. 근데 이렇게 상이 있었고요. 상이 있었고 헬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공법, 그다음에 공시법, 세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21% 나와가지고 내년에 시험 볼 때 공법도 뭐 중으로 내려가고 세법도 상으로 내려가고 뭐 중개사법은 쉬었으니까 뭐 중상으로 가가지고 한 8% 정도의 합격률로 갈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합격률이 나오니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내년에는 그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상 난이도는 이제 2차, 1차는 제외하고요. 2차 난이도 보니까 중개사법은 상으로 갈 것 같고, 부동산 공법은 헬이 될 것 같고, 지적법은 중이 될 것 같고요. 공시세법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겁니다. 지금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어느 일정한 수준, 그러니까 60점이라는 점수가 넘어가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시험 범위를 늘리지 않고 그 기본적인 것과 약간 기초적인 거, 그리고 약간의 응용만 소화가 된다면 충분히 60점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라는 거죠. 여기서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저는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지문이 섞여 있는 게 많았으면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가장 난이도 쉬운 거는 아는 거 하나에 아예 모르는, 아예 틀린 지문 4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게 그 난이도가 쉬운 문제인데, 기본적인 것과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확실하게 알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21%의 합격률로 낮추기 위한 아주 엄청난 몸부림이 출제위원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제가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해요. 뭐 저의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그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